오늘 삼행예의 119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을사년 신년운세의 일간별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감기가 99.9% 낫긴 했는데 기침이 가끔 나와요. 혹시 기침하면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최대한 들리지 않게 고개 재빨리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산에 갔다 와서 땀 흘리면서 날이 너무 좋아서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와서 샤워하고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자리 만들고 진행합니다. 여러분께 유용한 컨텐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책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다. 내주 화요일이면 출판사 대표님으로부터 제 손에 건네집니다. 세상의 빛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제 책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명리 공부할 때 처음에 선생을 바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서점에서 고전 사서 읽는 분들 계시고, 고전은 어렵고 고전별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현대 명리 서적, 이름난 사람들의 명리학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신간 다 훑어보기 때문이에요. 그 책이 그 책이다. 그런 책들 100권 쌓아놓고 차근차근 읽어도 여러분의 명리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주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신을 찾는 일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책들 이렇게 보면 어이가 없죠. 이 책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에게 명리학의 진정한 향기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모정미 정미을사 다산 정약용 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미가보 정사, 이건 가수 이명웅의 사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사주, 이렇게 특정한 오행으로 몰빵되어 있는 사주, 특히 뭐 이런 사주, 여기 이제 시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대충 추론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염상격이다. 뭐 그러니 화를 강하게 하는 모군, 화운, 약간 설계하는 토운이 좋고, 이제 그런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 스토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사주를 해석하면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야 돼. 다산 정약 사주 보세요. 미월에 태어나서 그럼 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수많은 비겁다자, 이 사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선배들이 많은 거야. 그죠? 그들과 싸움의 방합을 만들고 있죠. 이 비겁들이 수두룩벅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밀주야, 전문가란 말이야. 특정한 분야에 거기에 이 미중을목이 있잖아요. 그죠? 미중을목, 이 편인을 어떻게 재극인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죠. 그래야 편인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쓸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재극인 될 때 두뇌가 굉장히 잘 돌아요. 이것은 이제 재극인이라고 하는 관계의 의미를, 그 속성을 아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머리가 팽팽팽 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천재성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남자 사귀기 때문에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 자체에 사신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재극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무조건 이 목이 엄청나게 설계가 된다. 사움이 방합이니까 미토도 사실상 화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에 머무르면 사주가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비겁다자 사주에 임수가 여기 국가 자리에 있어. 이게 관인상생이 돼. 정임합정임화 하는 에너지, 그 자체가 이제 관인상생인데, 여기 이제 목으로 딱 있고,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에너지잖아요. 이게 식신, 나의 일. 이것이 국가 자리하고 이렇게 국가 자리 비견하고 연결돼 있고, 내가 그냥 거기서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방합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일을 같이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쓰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연결된 자격이고, 그게 천간에 딱 드러나 있고 관인상생으로. 그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사주 관점에서는 딱 공직
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그 자체로. 왜? 비겁다자들은 그 드러난 관에 속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현재 사회에서는, 이게 국가자리관이고, 내가 쓰는 자격,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국가자리와 연결돼 있네.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이런 의미잖아요. 다 공무원 되나? 누구는 대기업 다니고, 누구는 이 해외 자리에 있으니까 다국적 기업에 다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간 유배 생활을 했어. 그럼 다 그런가? 이사죠? 정미, 무신, 기후, 경술 이럴 때 되면 이제 술미형 돼서 이 국가자리와 연결된 미중을목이라고 하는 그 드러나 있는 그 관윤상승 받는 나의 편인 자격, 제극인된 편인 자격이 술토라고 하는 상관에 인묘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현대적으로는 술미형 형사를 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대운에 술토가 와서 이제 경수를 하면 이제 상관생재 운이잖아요. 그때 미토 오미압으로 연결된 것이 죄송합니다. 깨지고 이거 편집해야 되나? 죄송해요. 이 오술로 역시 국가자에 연결된,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술토일을 하게 되는 형국이죠. 그런 대운에는 그런 식으로 쓴다고. 그렇다고 미토일을 아예 안 쓰냐? 술미형 하면서 쓰는 거예요. 미토, 술토. 근데 운인 자체가 대운의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재성도 들어있고, 이 상관생재, 거기에 이제 경금이 떠서, 그죠? 내 편인을 이제 현실화하는 그런 운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거 그 시대상을 읽으면, 국가자리와 연결된 그런 자격이 인묘돼서 사라지고, 역시 천간에서도 을목이 을경, 합금, 그래서 관운상승이 깨지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현대 관점에서 딱 보면 굉장히 잘생겼겠구나. 정미 자체가 홍ям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은 몰라도 되고, 내가 식신 깔고 있으면 모든 에너지가 식상, 목생화, 화생토로, 특히 정미는 이런 구조가 달라서 이 모든 에너지가 이제 화생토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경우 굉장히 압축된 체형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글래머러스하고 굉장히 날씬한데 단단한 체형. 압축이 돼서 굉장히 이쁘단 말이야. 화생토. 이게 식상은 내 몸이란 말이죠. 내 얼굴이야. 압축적이야. 굉장히. 많은 비겁 에너지로 뭉쳐있는 단단한 몸. 그러니,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 강력한 그런 몸은 아닌데, 단단한 체형 같은 거예요. 얼굴도 오밀조밀하게 탁 이렇게 에너지가 모여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굉장히 잘생겼겠네. 몸이 좋겠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유배 생활하면서 못 먹고 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이제 초상 이런 걸 보면, 특히 나이든 수염 많은 그런 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생겼다, 몸이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유명 구조도 이게 이제 뭡니까? 걸로거래 태어난 자선과 연팔자고 방합을 딱 이루고 있어. 이 관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안 맞아. 화가 많으니까 열정적이야. 화가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안 어울려. 예술을 해야 돼. 이런 쪽으로 방송을 해야 돼.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맞는 측면이 있긴 하지. 근데 이렇게 오행적으로만 봐서 화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직장생활 안 하고 자기의 이 다혈질의 자기 품 안에 있는 그런 정열을 세상에 표출하면서 다 살아가나? 직장생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이 구조를 보세요. 이 갑이 근이 없어. 신도 근이 없어. 근이 없는 정인과 근이 없는 신. 이 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것만 보고, 화기가 굉장히 강하네. 그러니 직장생활, 또 무관이네. 직장생활 어울리지 않네. 아니요. 무관이라고 해도 이렇게 비겁다자, 대부분의 비겁다자,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국가 자리의 식신, 전문성을 쓰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정인이 있네? 쉽게 생각해서 정인은 엄마야. 편재는 아빠야.
그죠? 정인 엄마 입장에서 한번 봐요. 그러면 상관 쓰는 사람이잖아. 이 상관 근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상관 생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돈을 벌어야 돼. 이 고객 밑에 있는 돈을 내가 추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상관 재주를 쓴다고 그것이 이제 화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많은 화기가 오행적으로 금을 달구면 금이 나를 치죠. 내 목이 상한단 말이야. 내가 근도 없는데 그럼 어딘가에 금이 이 나의 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만약 신의 일주 아니죠 신의 시주 이렇게 딱 보면 해묘미에서 내가 이쪽하고 연결이 돈 되는 편인이니까 간목 입장에서 돈 되는 자격이잖아요. 해수가 그것이 나를 장생시키는구나. 해묘미에서 묘 양인성을 공nhập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이 상관을 써서 이 금 살기등등한 금 많은 화기에 달궈졌으니까 나를 친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활인성을 갖게 되죠. 내가 쓰는 상관은 그죠? 제 제자들은 금방 알 텐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금이 오행적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금이 많은 화기가 금을 달구면 바로 나를 살벌하게 치잖아. 갑은. 그러면 이 생기가 상하기 때문에 생기를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직업성이 이렇게 화려한 나의 재주를 뽐내면서 가위를 써서 특히 해묘미 하면 이제 양인성이 생기기 때문에 칼과 가위를 쓰는 일, 플로리스트, 미용사, 그죠? 그런 쪽의 일, 간호사, 그런 쪽의 일을 하게 되면 분재, 뭐 등등 무슨 조각, 아트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임영웅의 모친이 미용실을 했어. 잘 맞잖아, 그죠?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고 이 편제가 부친성인데 자기 자리가 여긴데 이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형국이죠. 미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생살 살인소통 이 편인을 깔고 있으니까 많은 이런 화기를 내가 인내하면서 편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운명이라고.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죠, 신금이.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신금은 많은 화기를 견뎌요. 특히 이런 구조는 이 정화일간 입장에서 보면 사회에 많은 이런 비기업들과 이 식신을 쓰게 되는데 그럼 식신이 또 사음이 많은 화기를 담고 있다고 보지 않고 또 사음이 화기로 변해버리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국가 자리 해외 자리에 쓰는 식신이에요. 거기에 내가 이 사화라고 하는 겁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 상관성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죄를 추구하겠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 신금이 이 자체로 위태롭다 이 관점을 보면 안 되고 항상 식상 이 신금 입장에서의 활력 에너지 활동 에너지 이 식상의 향배를 잘 봐야 돼. 개사 임진 이렇게 흐르잖아요. 개가 딱 뜨면 사오미의 개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러면서 미토 개사 이렇게 가면 미토하고 다 연결되니까 개수가 임묘하는 형태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 활동 에너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그죠? 이 신금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나는 부위는 어때요? 식상이 굉장히 강력한 배우자잖아. 그래서 제가 궁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내가 만나는 배우자의 기질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럼 같이 살다 보면 그 에너지에 내가 굉장히 공격을 받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도 역시 나의 이 육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럼 하늘이 이 설계자가 심통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만나. 그러니까 짜여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떨어져 살거나 그야말로 이 편인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이 많은 내 입장에선 칠살의 에너지를 승화시켜야죠. 그런 에너지를 탁고난 조합이죠. 신금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보자고. 자, 나는 이건 정인이죠. 그러니까 정인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공부하는 에너지가 이 제극인이 되어 있네? 근데 신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왜,
음악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제가 화금수 조합이 왜 음악과 관련된 조합인지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내가 관을 갖고 있을 때 이 사회의 이 비견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시에 내 관이 있을 때 일시의 비겁을 다스리는 내가 리더형,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에너지요, 공부하는 에너지요, 지지받는 에너지요, 후원받는 에너지요, 크게 쓰는 사람들의 이제 여론 같은 것이죠. 트럼프도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토인데 이 관을, 근 없는 관을 쉽게 가져오는 거고, 이 갑의 입장에서는 근이 전혀 없잖아. 근데 좀 전에 모친 말씀들, 근을 만드는 어떤 조합이 있겠구나라고 제가 감안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몸이 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어떤, 왜냐면 이게 다 12음성을 보면 병사, 묘 이렇게 되잖아. 그죠? 내가 일을 할수록 내 몸이 굉장히 쇠약하는. 그런데 이 근을 만드는 어떤 조합, 특히 내가 이렇게 돈 되는 국가자료에 연결된 특수 자격을 쓰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양인들을 조합해서, 이 공협해서 내 강력한 근을 갖게 되고, 그들과 함께 내가 이 자격을 가지고 쓰는 식상에서 드러난 상관, 페인된 상관, 상관 페인, 그런 식의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상관을 써서 상관, 경관, 이 관을 다루는 고객들 머리를 자르는, 왜 그런 조합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역시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근이 굉장히 약한 정인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 정인은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오학 거라고. 사회에 있는, 나한테 오려면 시간이 걸려. 원래 이 사람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크게 쓴 사람이니까 이게 내가 이 연지에 식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내가 타고났다, 천부적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식상이든 상관이든 연지는 조상자리이기 때문에 전생자리고, 그래서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회의 수많은 여자들이라고 보세요. 편제를. 아줌마들이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줌마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죠. 이 살인상생, 재생살 살인상생으로 돈 많이 날리는 그런 남편들하고도 그러면서 또 고난도 많이 입고, 그래서 외롭고 뭐 이런 분들이란 말이야. 그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돈을 꺼내서 올려주는, 넘겨주는, 마치 어떤 글자, 이 글자에서 보면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돈이 나에게는 인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신묘대원 해묘미에서 신경 입장에서는 해수라고 하는 상관 내가 막 표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묘미 많은 인성국을 짜려고 하는데, 그 인성국이라고, 내 입장에서 인성국이잖아. 문화예술 이런 쪽이에요. 그런 쪽에서 드러난, 왜냐면 얘가 근을 갖게 되니까 이제 강력한 인기를, 이게 정인이지만 강력한 근을 갖기 때문에 제극인된, 돈 되는 그런 인기를 내가 크게 얻는 것이죠. 특히 경자년 이렇게 되면 해자축 이렇게 돼서 해자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지지의 비겁들을 그야말로 다 내가 무찌르는 그런 강력한 운이라고. 경자, 돈도 벌고 명예도 더욱 커지고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 제가 이명옥은 뭐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만, 미스터 트롯, 이게 TV조선에 나는 거잖아요. 아예 관심이 없었죠. 트로트도 싫어해. TV조선 채널을 보는 일 따위는 없어. 아예 TV를 안 본 지가 좀 뭐 십몇 년 된 것 같으니까.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뭐하러 봐. TV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요즘 세태하고는 잘 안 맞죠, 사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조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운에서 신묘, 경인 이렇게 흐르는데, 왜 재성 입장에서 보면 근이 전혀 없잖아. 근 없는 돈이 국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갖고 끌고 오나? 그런 조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끌고 와야, 비겁들을 제압하면서 끌고 올 때 이 국가 자리에 돈도 끌고 와서
이 신이라고 하는 나의 돈. 이런 사람들은 워낙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1년에 광고비가 얼마요? 1년에 수입이 얼마요? 유튜브 채널에서 버는 수입이 얼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그것이 여기에 이제 신에 이렇게 되면 그런 조합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신금이 천간에 근이 없어? 아니,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해수라고 하는 이 돈을 지키는 게 있고 딱 제압하고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이게 부풀어지는 그런 거예요. 크게 내 관이 있기 때문에, 내 명성, 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굉장히 부푸는 이런 의미를 아셔야 돼. 그러면서 내 관이 이 국가자리 해외자에 쓰는 이 식신의 과 조합을 하면서 내 관을, 내 브랜드를 가지고 쓰는 식신이에요. 그러면서 인기에 강력한 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는 그러는 거고, 이렇게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국가 자리에 무대도 갖게 되고 많은 이 여성 팬들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팬이 관이기지만 이렇게 연결되면 또 다른 의미가 나온다고. 이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개념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께 사주 해석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 환호하고 그런 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명성이 더 커지고 이러는 거죠. 이들이 막 환호해주고 식상을 쓰니까 막 응원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의 인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돈을 꺼내서 올려주는 거예요. 정아, 너 먹어라. 내 입장에서는 항상 사회의 인기를 받아먹는 형국이죠. 원래 옛 거지만 내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그래서 관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일반인들 생각해 보자고. 일반인들 다 가수 하냐고. 화기가 많기 때문에 직장을 못 다닌다고? 천만의 말씀. 비겁이 많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항상 맨날 쟁제 이런 걸 생각하고 내가 사주의 에너지를 써줘야 되는데 비겁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서 써야 되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면 크게 확장된 사유를 하지 못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주는 비겁다자 사주야. 그럼 사회에 많은 사람들하고 뭉쳐서 그들과 에너지를 같이 쓰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에너지를 나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되게 만들고, 그래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게 될 거고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우군들도 갖게 될 것이고 정치 쪽으로도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조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리를 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무슨 뭉쳐가지고 명리 공부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어요. 공부를 배우더라도 스스로 계속 사유화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발적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비겁 다자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겁들과 사회에 많은 비겁들과 내 일시의 조합이 이제 막 형이 걸려있거나 충이 걸려있거나 그러면 쉽지 않죠. 그것이 해소될 때, 특히 은근한 형, 사신합형 뭐 이럴 때 굉장히 이 연결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신사일주인데 막 신금 있어. 사신합. 그러니까 내가 내 관으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제 리더형이 되지만, 금방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팀장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항상 반발의 에너지를 얘가 갖고 있잖아. 신중 임수가. 그래서 내 관에 반발해. 그래서 나는 잘해주고 나는 좋은 리더로서 사람들한테 정말 덕장의 이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겉으로는 따를지라도 배신하고 그래. 신중 임수 가지고 사중병어를 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학을 떼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다 그런 게 이 글자의 조합이에요. 제가 명리학을 제대로 정확하게 논리적인 배우고 그 이상의 철학적 사유까지 나아가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진보 채널도 보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도 무속 정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리학
사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킥킥거리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왜냐면 그렇게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막연하고 굉장히 모호한 그런 명리만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될 거야? 안 될 거야? 김어준 말대로 5대5잖아. 그런데 누구는 된다고 했어. 와, 이게 그럴 일이냐고, 그게. 그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보여준, 대선 기간에 유세하면서 보여준 그의 지식 수준이라든가 그의 언행, 그의 태도, 이것이 대통령감이었냐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국진당의 그 경선 시절부터 만들어진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만들어진 대통령 아닌가, 조작된 여론을 통해서 탄생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알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주의가 지금 민주주의를 이른바 억압하는 그런 영국이라는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 우리 국민, 아무리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치받잖아. 국가한테도 그렇고 맨날 세금 내라 하고 뭐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야 되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맨날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회사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요? 통치받잖아. 지배받잖아. 그죠? 근데 법치주의는 통치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법률에 맞추어서 통치 행위를 해 라는 거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것을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그놈들이 지들은 안 지키면서 지들은 구속당하기 싫으면서 우리를 구속하잖아. 국민을 구속하잖아. 좀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얘기한 게 틀리는 게 아니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의 통치자들이 다수의 이 피통치자들, 이 지배자들을 억압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국가를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했고 타도의 대상으로 봤죠. 칼 막스가. 현대사회에서 국가를 타도하고 없애는 이 무정부주의는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막스가 그렇게 본 것은 명확하죠. 왜?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있거든. 소수의 놈들이 우리 국민 다수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수단, 도구로서 국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애들. 막스처럼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시기는 지났죠.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 제가 이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끊임없는 비판 정신, 우리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이 세상, 잘못된 세상에 대한 이 비판 정신,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 도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 지배체제, 이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뒤엎고, 그래서 국가가 없는 이런 프롤레타리아의 공동정권,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런 세상, 이게 이상향이지만 인류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혁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이 공동체가 먹고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방법론까지 막스는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가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 자본으로서 그랬지만, 그래서 그 이후는 굉장히 모호하죠. 다만 세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가, 그런 이론을 제공했다는 것, 그거 정말 아름답고 그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6.25라는 전쟁 때문에 막스즘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물론 대학 가면 이제 스스로 공부하거나 막 선배들한테 배우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의 혜택을, 이른바 사회과학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스스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비판 정신이 사라진 상태, 사주적으로는 그냥 정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비판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고전의 관법 다 맞는 거야. 용신 찾아야 돼. 와, 오행으로 뭐 이런 사주는 화기가 뭐 이렇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 염상격이야, 귀격이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줘야 돼. 혁명적인 이런 관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상담하면 탁탁탁 맞는, 누구에게나 같은 지식을 전수하면 같은 결과물을 내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죠. 그래서 그런 명리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사실은 진리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단 간에 뭔가를 맞대려 맞추고 이걸 명리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맞추는 거 물론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이니까 이제 1년 더 지난 시점에 이제 제가 밴드에 이렇게 해서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에 바이든, 그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사주, 이게 캡처해서 그렇지, 이호 도널드 트럼프 사주다, 대권을 쥐고 오는 운이다, 갑진년 의뢰월에 요 사이에 이제 엄청난 컨텐츠가 있어요. 이 사주에 대한 분석 쫙 굉장히 길죠. 그것이 이제 제가 제자들한테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 조 바이든의 사주에 대해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쫙 구조에 대한 분석해 놓은, 그것이 명리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구조를 분석하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기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막 9명밖에 안 읽었어. 이번에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읽는 거야?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서 쫙 해놔. 그러면 1년 후에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이제 제자들 이걸 다시 보면 뭐 역시 우리 선생님 맞췄네. 그렇게 받겠죠. 만약에 트럼프는 대통령 안 돼, 바이든이 계속 하거나 재선되거나 뭐 다른 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 어쩌고 해놨으면 아유 우리 선생 틀렸어. 틀린 것은 겁나게 부각시키고, 그죠? 맞춘 것은 아무도 뭐 잘 맞췄네. 왜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근데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만약 우리 같으면은 이제 노무현이라는 당시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 딱 튀어나왔을 때, 그죠? 그가 대통령이 된다, 되지 않는다, 사주적으로 아예 안 돼, 돼. 그럼 5대5라니까? 그런데 시대 상황에서 그가 대통령에 대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막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명리를, 한 사람의 명리를 떠나서, 그죠?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시대에 맞춘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둬줘야 되는 거예요. 사주 공부했다가 야, 돼, 안 돼,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트럼프가, 저도 미국 그냥 민주당이 되면 사실은 그게 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를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올해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멍청한 한국 대통령을 활용하는 꼴을 보세요. 일본을 더 위해 주면서 한미일 체제를 만들어서 일본 밑에 아류로 한국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 멍청하게 그걸 따라가고 친일파들 득세하고, 그걸 깨줘야 되는 거거든. 트럼프는 그걸 깨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 드리워지고 있는 전쟁의 그림자, 그런 것을 트럼프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뭐 노벨 평화상 같은 사적 욕망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위기 조성이 우리에게 나쁠 게 없죠. 우리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잖아. 그죠? 당장 우리 정권이 트럼프에게 휘둘리고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고, 우린 정권이 바뀌면 다시 트럼프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내각을 꾸미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황당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겐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윤석열이 대통령 대 사주야 이런 천박한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의 사주의 자자 진술 일시의 인성으로 사회의 식상을 다스리는 구조는 항상 교육자 이런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 무토를 띄웠기 때문에 사상가에 이렇게 크게 쓰면 그런 식의 사주가 될 수 있어. 뭘? 진술이라고 하는 편인을 정말 연마해서 많이 알면 그 전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천박하게 쓸 수밖에 없게 돼. 신자진으로 해서 그야말로 인성이 다 술독에 다 녹아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쓰게 되면 누군가 그렇게 썼죠. 그러니 무조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좀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돼. 왜냐면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분야, 자기만의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갈고 닦은 경험, 실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업계에서 그가 쓰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100%일 수 없잖아.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 업계, 예를 들면 2차 전지, 난 모르겠는데 겉으로야 아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가 그 업계에서 쓰고 있는 그 글자의 의미를 100%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둬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일반인으로서 막 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그렇지만 또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고 지들끼리도 또 이 시장을 확보해야 먹고 살고 자신들의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100% 넌 이렇게 돼 이런 심판관의 노릇을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야. 설사 트럼프가 안 됐으면 내 과정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가 블로그에 막 트럼프가 대통령이 무조건 돼 그럼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어. 설사 이렇게 해서 야 나는 해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이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세상이 흘러가고 변화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모르는 어떤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죠. 해리스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주였나? 아니야. 될 수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어떤 민주당의 무능 그리고 이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계.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뭐 총력을 다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언론 그들의 여론조사 이것이 다 틀리잖아. 그죠? 그럼 그들은 언론사 폐업해야 되나?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과정. 제가 제달 가를 때 논리적인 분석을 해라. 쫙 그럼 그 안에 스토리가 담기게 되고 그러면 된다. 그런 치밀한 그 과정을 추구할 때 나중엔 그것이 체화되어서 정말 응용되고 그래서 딱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게을리하고 뭐 용신이 어쩌고 그거 백날 해봐. 실력이 되나. 천만에 만만에 꽁떡이죠. 제 책 나오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길었네요. 지금 제 신년 운세를 하기 때문에 짧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간목일간에서 을사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난주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도 전체 사주가 아니라 누구든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을사년에 어떤 일이 생길 거냐를 러프하게나마 참고하려면 적어도 무슨 월에 태어났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주지? 이것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봐야 그나마 좀 근사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주별로 연결해서 할 겁니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쭉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간목이 이렇게 해자, 인성월에, 비겁월에, 식상월에, 그 다음에 관월에, 그 다음에 재성월에 태어난 이렇게 되겠죠. 인성월에 태어나면 이제 정편인의 구분은 있습니다만 그 디테일한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고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해월 같으면 이제 내가 장생편인이고 이거 정인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갑인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해인 자인, 특히 그렇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위상이 점점점, 잘못하면 내 고집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그렇죠. 해이나 밤인데 내 비겁 에너지가 가뜩이나 갑인인데 엄청나게 내가 강해지겠죠. 사회에서 배운 걸 통해서 잘못하면 아집이 돼요. 갑오 이렇게 되면 내가 상관 쓰는 사람, 상관 재주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 에너지가 목생화로 엄청나게 설계도 되잖아요. 이 재주가 자칫하면 그야말로 내 힘이 쪽쪽 빠지는, 하긴 했는데 또 재성이 없거나 그러면 결과물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운데, 해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관패인, 사회에서 배운 걸 통해서 내가 이걸 굉장히 수준 있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재극인 하는 사람이잖아. 사회에서 배운 것을 재극인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죠? 특히 편인인 경우에 재극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죠.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인성을 아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사회에서 배운 편인을 현실화하는 사람, 그죠? 사회의 이상, 크게 쓰면 사회의 이상 이런 것들을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이제 정인이라면 술자, 그래서 다른 조합, 여기에 예를 들어 관이 있으면 관인으로 해서 아주 망가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재극인을 통해서 내가 공부, 순수한 공부, 학문성 이걸 추구하기보다는 돈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부 쪽으로 막 가거나 그러진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각각의 조합들을 봐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월에 태어나, 이러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강력한 근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들의 지지를 얻고, 그죠? 또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사회에 이렇게 연월에 비겁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서 큰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유리한 구조가 되죠. 의지 이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식상월에 태어나면 내가 전문적인 능력, 상관적인 능력 이런 능력을 당연히 개발해야 되겠고, 그런 능력을 가치 있게 좀 더 수준 높게 쓰려면 이제 배움이 뒤따라야겠죠. 배움이라고 하는 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죠. 내가 수용하는, 내가 뭔가를 배웠을 때, 자격을 갖췄을 때, 아는 게 많을 때,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내가 쓰는 식상이라고 하는 재능, 재주, 기술, 능력, 발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더더욱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히 현대사회에서. 그죠? 그걸 누군가는 그야말로 국가 자리의 인성과 조합이 된다면 국가 자격증 가지고 쓰는,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될 테고, 누군가는 이걸 그야말로 화려한 재주, 능력 이런 걸 써서 예술성으로 쓰거나 기술성으로 쓰거나 뭐 등등 그렇게 하겠죠. 또 이런 것이 관이 금이니까 금과 조합하면 그것이 현대사회에 맞는, 옛날 같은 뭐 인터넷, IT 이런 쪽이지만 지금은 좀 더 세분화해서 2차 전지, 반도체 등등등 이런 쪽으로도 가게 되고, 이것이 또 목과 조합을 하게 되면 화기에 엄청나게 달궈진 금이 목을 치니까, 생기를 치니까 나의 내가 올라온 나의 출처인 그런 목이 상하면 목을 치유하는 그런 쪽에 또 업종에서 일하게 되겠죠. 특히 뭐 사신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신합형, 형살이 걸려있고 그러면 제약, 바이오, 생명과학 이런 쪽이 더 잘 맞겠네 등등등의 직업성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월지 금이면 어때요?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의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진미술축이라면 속성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돈의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적격페인 내가 뭔가를 많이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벌긴 벌 때 그런 인성적 영역 혹은 인성적 근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숙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돈의 사회, 내가 태어났는데 돈의 사회야. 돈이 없는 사회, 내가 태어났는데 가자지구야. 아프가니스탄이야. 이번에 우리 축구한 팔레스타인이야. 이러면 돈의 사회가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돈이 많은 사회야. 사회에 돈이 많이 굴러다녀.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났는데 평관월이야. 물론 그걸 직장으로 쓸 수 있지만 그야말로 쓰기 어려운 평관이야.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없어. 그러면 그런 환경, 혹독한 환경을 내가 맞아서 특별히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인간의 불평등성이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루소가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지만 그 쓴 이유도 자세히 보면 이제 루소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내가 재벌 3세로 태어났는데 인간 불평등의 기원 이런 걸 쓸 일은 만무하잖아. 못 쓴다고. 그죠? 태어났는데 부잣집이야. 태어났는데 가난한지 어떻게 그거. 내가 전생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사주적으로 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쪽과 정말 기운이 아예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귀신 신하랄까 먹는 소리고 그러니까 더욱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언어도 언어를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현실에 맞게 이렇게 쓸 때 명리학이 그야말로 현대 사회의 어떤 인문학적 기반으로서 이제 자리를 점점 갖추게 되겠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리학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제 명리가 그런 역할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에. 그러면 이제 세분화해서 일주별로 좀 살펴보죠. 갑인 그 자체가 이제 관여지동 프로페셔널 난 최고가 될 거야. 갑이라는 글자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갑이는 그야말로 그런 거죠. 우뚝 서있는 메타스퀘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죠?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가 사회에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사회에 직장 다니면서 혹은 그러한 명예 브랜드를 취득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1월에 태어나면 돈을 내가 내 힘으로 벌겠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축월에 태어났다면 축인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정제월에 태어나는데 이 돈 속에 관이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생활 경험하고 그러면서 돈을 이 정제를 벌어가면서 내가 나의 근거제를 더욱더 확보하게 되는 거고 내가 더더욱 나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죠. 이게 인증병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이 식신, 이 병화 전문성을 쓸 거야. 나의 능력을 드러낼 거야. 언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제 병원년 이럴 때 이제 내 능력, 내가 갈고 닦은 실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겠죠. 이런 구조일 때 을사를 만났어. 그러면 이런 월에 이게 재성월에 태어났다면 이 능력이 출중한 이런 존재가 이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사회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더 키우는 거잖아요. 좋잖아. 이렇게 4, 5월에 태어났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하고 얘하고 같이 어떤 공동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늘어나가는 거야. 그 자체로. 그러면 직원을 더 뽑는다는 것은 회사가 잘 나가는 거죠. 나쁠 리가 없잖아. 그죠? 특히 이런 월에 태어나고 그랬으면 을사가 나하고 나도 한 고집 하는데 나하고 인사형
그잖아. 서로 조절할 게 많죠. 내가 얘 일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서로 잘 조율이 안 되죠. 그럴 때 인성 상사가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고,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공부한, 혹은 회사에서 가진 자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잘 안 맞고 그렇지만, 그죠? 만약에 묘월에 이러면 내가 양인성을 가져서 또 임묘진, 장난 아닌 그런 기질의 소유자인데, 그럴 경우에 묘사, 이렇게 되면 이제 친구가 하는 일, 사중연금이 있다 그랬죠. 얘는 이제 관을 갖고 있어서 자기 사업체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애인데,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내가 이 양일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겁재성까지 같이, 얘도 이제 겁재인데, 이 겁재들과 같이 이 겁재가 쓰는 상관 이렇게 쓸 때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조적으로 재성을 추구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리긴 한 문제인데, 그러면 관을 거부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런 건 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출 받아 사고 아무 개념이 없는 거. 그럴 때 이제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한강을 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만 불짜리를 내가 사서 그러면 20만 불을 꿈꾸나 30만 불을 꿈꾸나,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아예 코인에 관심이 없고 하지 말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여기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기대 수익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죠? 10만 불짜리에서 20만 불을 기대하려면 도대체 지금 그것이 얼마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왔고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거고, 그것이 다시 20만 불 됐으면 내 입장에서 10만 불에 사서 20만 불이면 100% 수익에 불과하지만, 이미 밑에서 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확보되는 거냐, 그럼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날 것인가, 발현될 것인가,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안 되겠네. 이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항상 뭐든지 상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인성적 제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마구잡이로 목생화의 에너지로 모일 수 있어. 그럴 때 조심해야 돼. 특히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막 성범죄 저지르고 그러는 청소년들이나 막 있잖아요. 20대들이나 막 사실 나이와 상관없는 건데, 내부자들에도 보듯이 그렇게 이렇게 막 어울려서 그렇게 상관짓 하는 겁재들하고 모여서 막 다수의 이 재성들과 연결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후루루 막 모여가지고 이 에너지가 이 토로 막 가잖아. 그런 조합들도 막 그럴 때 있어. 성범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자, 어쨌든 그래서 갑인의 숙제는 뭐예요? 월지 어떤 월에서 내가 연결된 존재인지를 잘 봐야 되고, 갑인은 항상 식상이 없어도 내가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성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는 맞아. 그리고 나는 해낼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이 항상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 을사라는 에너지의 이 사화가 나한테는 비록 식신이지만 얘가 상관성을 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신금 평관 조직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내 조직과 이렇게 어떤 형살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하는 거죠. 갑이는 워낙 그 자신감이 이게 만땅이라 그래. 월도 마찬가지. 얘는 더욱더 강하고 이미 그렇잖아.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마구 쏟고, 그죠? 근데 관이면 또 관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갑인이기 때문에 이런 평관 아니면 군 검경 이런 것도 되고, 평관 조직에서 내가 평관 조직 이런 회사 정도는 돼야 내가 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갑인이 좋아하는 건 신유보다는 경신이야. 이렇게 가오가 있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나를 두드려 패야, 그래도 이 정도 리더는 돼야, 이 정도 급의 회사는 돼야 내가 통제받을 만하지. 이제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 그런
조직에 막 충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존재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흐리멍텅해질 수 있죠. 사신합수의 또 개념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재성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렇게 출중한 수단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 근데 인성적 제어가 안 돼 있는 그런 존재가 야 돈벌이 하자 이럴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획 이렇게 갈 수 있어. 특히 정인이 있는데 정인이 좀 무력화되거나 이제 이런 구조일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 기질을 마구 폭발시켜가지고 내년에 겁제하고 한번 힘합쳐서 사와이를 통해서 어떤 투자 행위를 통해서 돈을 왕창 벌어야지, 이제 이런 식은 좀 조심해야 된다. 구조에 따라서는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그것을 겁제하고 내가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어떤 수확을 크게 그것도 세운에서 거두는 사람의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야겠죠. 그러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고, 내가 이런 충동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결과로 이어질까? 당연히 좋은 상담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저 깜빵 가나요? 그래서 안 가. 만약 제 유튜브를 봤다면 아이씨 이 새끼하고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절대 안 가. 운이 좋아. 이런 답을 해주는 사람하고 상담하고 싶겠죠. 뭐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자영업을 하시든 개인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일의 분야에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 을사년에 이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이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갑의 입장에서 어쨌든 제주만은 상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겁제하고 인연이 돼요. 이것이 악연일지 선연일지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갑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남녀불문 뭐예요? 얼굴 잘생기고 몸도 좋죠. 너무 재능이 많아서 정의 식상의 에너지가 이제 또 기토로 막 향하고 그래서 막 돈을 추구하는 에너지도 많고 막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에너지를 방사하잖아. 미친 듯이 그런 상관적 재능을 부리는데 그것이 결과물로 연결이 안 되면 조금 괴롭죠. 여튼 이렇게 해자월에 태어나면 상관폐인이 될 테고, 사회에서 많이 배워서 배운 걸 토대로 내가 능력을 쓴다. 또한 내가 에너지 쭉쭉 빠지는데 수생목의 기운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이러면 이렇게 사회에 많은 비겁들이 내 일을 같이 해주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재성이 있고 그러면 또, 혹은 없는데 운에서, 무죄사주인데 운에서 재성을 만난다, 대운이다. 그러면 비겁들이 내 일을 도와서 내 결과물을 키워줘. 그럼 굉장히 좋죠. 사람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경영자는 항상 자기의 부를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대신 일을 하면서 내가 놀 때, 내가 쉴 때 또 돈을 벌어주는 거야. 그죠? 제가 브런치에 전국시대에 이게 수많은 식객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이제 부를 쓰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양성한 맹상군, 사람에게 불을 쓰다, 뭐 이런 제목으로 최근에 이제 글을 많이 안 쓰다가 다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죠. 큰 이들 경우에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또 뭐 혹자들은 사마천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죠. 맹상군이 많은 사람들을 식객으로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대접하고 막 가시가 기울 정도로 그런 거 맞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양아치들 소위 말하면 그런 애, 깡패 이런 애들도 막 다 받아주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멋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어, 막 학식이 뛰어나, 이런 선배들만 받아준 게 아니고 출신 성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고 기어들어 받아줘.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런 장점이 훨씬 큰 사람이었고, 여러분들도 비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겁이야말로 나의 힘. 그런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내 일을 사회의 비겁들이 막 해줘. 그러면
내가 삽질해서 땅 파서 금을 캐야 되는데 나 혼자는 안 돼. 그죠?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을 때 그것을 결국 건질 수 있는 것이고, 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배분해야죠. 지 혼자 다 먹어. 그럼 누가 도와줘? 항상 그런 것을 보면, 그죠? 비겁이 많다는 것, 같이 일을 한다는 것, 특히 연월에 식상이 없는데 이렇게 일시에 식상이 있어. 그럼 이들은 일이 없어. 특히 인목, 이 걸럭지 비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실제로 하진 못했어.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약간 변형하여 그 일인데 그 일도 품고 있잖아, 병화도. 근데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진보시킨 이 정화, 이 오화를 합을 통해서, 식상합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 사람이 이미 만들어냈네. 기토라는 걸 추구하네. 그러면 나 이 사람하고 계약해서 식상국을 짜서 비즈니스 합을 통해서, 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사업 할 거야.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죠. 사업 같은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식상월에 태어나면 어때요? 근데 사회에서 했던 일 나중엔 내가 내 일로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했던 일 그대로 중년에도 계속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4월이면 4, 5 이렇게 되니까 방합을 짜잖아요. 내가 식신 사화 일을 사회에서 했는데 여기 또 편관이 있으니까 편관 장생시키면서 또 겉으로 관이 드러나고 그러면, 혹은 관인이 다 있어서 관이 지시하는 대로 관에 속하여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더욱 진보시켜서 중년이 되면 관리자로서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혹은 이 사오미 방합이 완벽하게 깨지는 강력한 수대운을 만나고 뭐 또 세운까지 이렇게 융합되어서 사오 합이 깨지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이제 사회에서 배운 걸 토대로 내가 상관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 상관성이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오입파하기 때문에 나 직장 다니기 싫어. 중년 되면 때려쳐. 회사 나와서 내 걸 추구한다. 특히 식상생재 이런 대세운을 딱 만나면 내 사업을 하고 싶어지죠. 오신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편인도 있고 살인상생, 정임합 속성도 있고, 그래서 오신합 겉으로 합을 딱 이뤄서 내 능력을 직장에서 발휘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운에서 딱 깨지면 그 상관생재로 내 사업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을사를 만나면 나는 오화라는 상관적 능력을 갖고 있고 너는 사화라는 상관적 능력을 갖고 있으니 우리 사오미 방합을 통하여 미토라는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특히 임묘지니까 저 돈은 진짜 내가 벌고 싶어, 이런 속성의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오미의 식상 에너지로 화하려고 하니까 일은 죽어라고 했는데 결과물은 없는 그런 운이 되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특히 이러면 사오미 하면 내 상관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욕심이 장난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을 무시한, 그러니까 편법적인 이러한 투자 이런 것에 나서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 인성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비겁월에 태어나면 오히려 이걸 더 쓰려고 하고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상관을 쓰려고 하잖아. 이게 불법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고, 이러는 것도 이런 원에 그럼 미친 듯이 지금 상관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제 관을 깨려고 하는, 친구하고 사업해야지, 동업해야지, 이런 속성부터 관이라고 하는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상관짓을 해보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월에 태어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능력을 발휘해서 투자해서 떼돈을 벌어야, 사회에 떼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어떤 재성인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요. 그런 것을 항상 참고하셔야 된다. 이러면 2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갑술. 그러면 나는 편재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이제 상관도 있고, 상관생재 재생관, 그래서 돈 벌 거야, 내 능력 발휘 돈 벌 거야, 돈 벌고 유명해질 거야, 내 회사 만들어서 일해서 돈 벌 거야, 뭐 등등 다양한 속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면
내가 돈을 벌었어. 겉으로 보면 을사, 와, 너 임묘해, 사와 임묘해. 내 돈 줄게, 너, 여기 다 기어 들어와서 네가 네 능력을 발휘해줘. 내 돈 더 벌고 내 관 더 키우고 그럴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사람 스카우트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이 능력 있는 애, 딴 데서 못하게 해서 내 돈 속에 와서 완전히 이제 기어 들어와서 내 돈을 버는데 네 능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제극인이기 때문에 해수가 좀 유리하죠. 편인 제극인. 그죠? 이러면 항상 특히 이제 사회의 문서, 예를 들면 주식, 부동산 이런 것에 내가 그걸 제극인 돈을 투자해서 그걸로 빵 튀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묘로가 비겁이 많은데 그러면 내 돈을 얘들이 목극토에서 막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구조도 되잖아. 하지만 못 뺏어가요. 내 관이 있어서 쉽진 않아. 인목은 인호수월 해서 오화를 공엽해서 같이 일해서 내 돈을 키워보려고 하는, 식상곡을 짜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묘는 이 술토를 묘술 앞에 가져가려고 해도 신금 딱 얘 입장에서 편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얘가 돈 많으니까 이 돈 속에 기어 들어가서 얘 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 사회에서 배운 기술, 재주, 능력, 키운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돈을 중년되면 편제성이니까 거기에 특히 사업성이니까 이렇게 키워서 내 회사 가져야지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신유솔 이런 조합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 돈이지만 관과 연결해서 받는 편제성, 월급, 수입 이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깨지고 그런 이 사회의 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창업하는 그런 관 에너지로 쓰게 되면 이제 내 관을 만들어서 내 편제를 벌 거야. 이런 식의 조합도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그 재성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내 밑에도 편제를 갖고 있으니 그죠? 혹은 내 시장, 나 술토라는 시장을 갖고 있는데 사회의 시장은 이러니 이 시장을 다른 비겁이 갖고 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것들과 진토라면 진술충 막 깨부시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이쪽 시장까지 넘보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축토는 형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테고 그죠? 혹은 내가 사회에서 지금은 이런 축토 시장에서 놀았는데 이때는 술토 시장에서 놀 거야. 이쪽을 거부할 거야. 내 사적 영역 난 이걸로 만족해. 뭐 등등등. 혹은 만약에 이제 공무원 혹은 뭐 교사 막 이런 교육업에 종사하는 그런 구조라면 그죠? 내가 계속 이게 이 땅을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발령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이 돼요. 재밌죠? 그 안에 다 이렇게 관이 들어있고, 나도 관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어떤 거, 관을 계속 이동하면서 버는 거야. 그 자체로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나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게 이동 같은 거예요. 을사 이렇게 되면 아까 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봤지만 그것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 이렇게 인성, 상관 폐인된, 그러니까 얘가 불법 비리 이런 쪽으로 쓰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의 재성을 키워주는 이런 쪽의 조합 괜찮죠. 이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와 예의 일을 같이 하는데 결과물을 내가 갖게 하는 이것도 뭐 얼마나 좋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막 그러니까 값으로는 큰 폐해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유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신유술로 벌어가는 돈 혹은 거래처라고 보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얘가 내 거래처를 자기 능력으로 뺏어가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조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되면 얘가 사술 이렇게 되면 이 돈 받으려면 내가 완전히 숙여가지고 완전히 인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미토, 뭐 친토, 축토 이러면 내가 내 능력 발휘해서 이거 먹는 게 더 낫겠는데 그러면 이걸 거부하고 인멸을 거부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이쪽하고 이쪽 시장에서 얘는 일하려고 하는 그럼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는 특별한 일이 안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갑신이면
평방 깔고 있으면 힘들어. 절차봉송이라고 신중임수가 살인소통 해야 되겠죠? 거기에 무토가 있으니까 이제 제극인된 편인, 현실적인 편인을 많이 공부할 때 나중에 내가 이 명예를 감당할 수 있고 내 회사를 감당할 수 있고 사회와서 연결된 편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나의 직책, 책임감 이런 것들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비겁을에 태어나면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인성을에 태어나면 이제 살인소통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연결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사회적 관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과 계약 맺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될 테고 그죠? 식상물에 태어나면 내가 이러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이러이러한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책에서 굉장히 강조했고 그것의 예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유, 신신이 이렇게 되면 내가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직장으로 쓰면서 내가 이제 부서 내가 갖는 직위, 직책 이런 식의 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는 것이고 6월 만약에 정관이 태어나면 나중에 평관적인 책임감을 갖게 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방합은 깨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깨지려면 육충대원 뭐 이럴 때 이제 은퇴하고 막 이럴 때 깨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재생살 이런 형태가 되니까 더더욱 사업하고 그러면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여튼 그러니까 내가 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항상 리더형이다 이런 거고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 나중에 내 회사를 차리고 싶으면 대장 기질이니까 내가 우두머리 사장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살인상생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재생살 뭐 이렇게 되면 특히 이런 구조 그렇게 되는데 운에서 식상생제 걸려가지고 그러면 재생살 그러면 살인상생으로 다 또 망하려고 하는데 안 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망했다가 그 인내하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아주 지난한 세월을 또 보내게 되는 그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갑신의 을사라고 하면 얘가 겉으로는 이제 상관합사를 해주죠. 출중한 능력으로 내 스트레스 어려움을 이렇게 사신합수 에너지도 만들면서 이제 인성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덕도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오히려 이제 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얘가 내 권력을 노리는 거야. 내 자리를 노리는 거야. 그러면서 생기는 그런 알력 다툼, 긴장감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걸 알고 나면 내가 임수로 너의 술책을 몰랐다. 비겁한 사중병화 너 그런 술책 상관적 술책을 내가 징벌하겠다, 응징하겠다, 임수로 꽝치는 이제 그런 식의 사신학 걸리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과의 안 좋은 일, 그야말로 뭐라고 형언하기 어렵지만 인간사회에 존재하잖아. 어떤 때는 제가 참 좋았는데, 그죠? 우리 의기투합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봤더니 걔가 나에 에서 막 비방하고 다니는데, 이러면 열 받잖아, 그죠? 그럼 내가 주었던 그런 신뢰 이런 것이 깨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내 평관도 내가 다스리고서 내가 능히 감당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나의 명예 아니에요. 내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그걸 통해서 얘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묘 만약 이렇게 되면 내가 얘들을 다스렸는데 그럼 멀치니까 걔 중에 선배도 있고 내가 일찍 출세해서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젊은데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겉으로는 뭐 좋은데 해외에서 뭐 하버드 나오고 그래서 뭐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능력이 출중한데 뭐 32살에 전무됐는데 뭐 어쩌겠어.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뭐 아침 드라마에 겁나 나오죠. 근데 어쨌든 팀장이 새로 왔어. 뭐 따라야지 뭐 어떡해. 인신충의 때 임목은 무조건 싫다. 그러니까 묘신귀문, 묘신합 겉으로는 지장간의 을경합 그런 게 묘는 더 좋다. 무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나름의 이 귀문 작용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인묘 입장에서는 다스림을 받는데 무조건 좋을 리가 만무하죠. 이럴 때 얘들은 와, 그 능력이 좋은 애가 나타나네 우리 회사에 얘의 힘을
실어주면서 얘 일을 도우면서 이 신금, 갑이 갖고 있는 신금에 저항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더다, 팀장이다, 그런 것들은, 그런 분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염두에 더 보셔야죠. 제가 지금 애정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구조를 읽어드리는 걸로 지금 신년운세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월치와 여러분의 일주를 대비해서 보세요. 4호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내 평관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식신제살이며 상관합살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많은 능력을 키우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이런 걸 터득하여, 그런 사회에서 터득한 능력을 통하여 배운 기술을 통해서 내가 신금이라는 회사를 이때 되면 운영해야지, 그것도 돼요. 그런데 이제 화금 이 조합에 따라서 거기에 또 형살 걸리면 그거 따라서 다양한 직업성이 나오고, 그 직업성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범주를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어떤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진 애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사실 이런 일들은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의 그런 디테일한 환경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언이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사신합평을 부정적으로 쓸지라도 쉽게 흔들리진 않죠. 이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재생살이 걸리는 형국인데 내가 직접 사업하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이 토생금, 아니요, 파생토, 토생금 이럴 때 재생살을 강화하는 이런 원쿠션 먹여서 들어오는 이런 것은 욕심내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을 키우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 그죠? 그런데 쉽지 않죠. 왜냐면 얘가 깔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이제 간목 12운성 입장에서는 병지란 말이야. 그죠? 그럼 나를 정말 위해서 나를 잘되게 이러려고 하는 애는 아니에요. 내 관을 장생시키려고 오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긍부정성을 다 갖고 있다고, 사실 수도 있지만 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 시장에서 만난 어떤 파트너, 와 얘가 좀 도와주세요 울 사장님, 그래서 막 얘가 막 돕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네, 이렇게 판별될 수도 있어요. 갑자 중년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자, 맹자, 노자, 장자처럼 이제 자수에게는 항상 그런 속성이 있고, 동시에 자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육체적인 의미도 있고, 제 책에도 갑자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해자, 인성,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죠? 자를 배운, 정인 배웠는데 계속 그 정인이라는 학위 같은 걸 가지고 살 수 있고, 해수를 배운, 편인 배웠는데 장생편이니까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해자축이 이렇게 돼서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사회에서 배운 것보다 내가 깨달은 게 더 많아. 항상 긍부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중년에 터득한, 혹은 일찍 대운에서 동하면 일찍 깨닫는 것도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통해서 사회의 비겁들에게 이렇게 수생목해주는 사람, 내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의 식상, 내가 사회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내가 터득한 노하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써먹는 거죠. 식상 페인인 거죠. 그야말로. 동시에 사람으로 보면 사회의 식상들, 이렇게 화려한 식상들, 잘 나가는 식상들에게 내 정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화 식신제자들은 부드럽게, 오화 얘들은 이 상관제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막 꾸짖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뭐야, 일시의 인성인데 그 인성을 충분히 내가 잘 터득했어, 갖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의 식상들을 가르치면 무조건 교육업 조합이 그냥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되죠. 여자라면 남자의 사랑도 많이 받고 회사의 인정도 많이 받고 그런 거예요. 유자, 신자 이런 차이만 있는 게, 그런 차이가 뭡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설명도 어딘가에 녹아 있을 거야. 영상에. 자, 더
영상만 다 보면 명리를 다 깨닫냐. 제가 진짜 많이 오픈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려운 얘기고. 이렇게 되면 자수의 이 정인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 이것이 탁해질 수 있어요. 재축합, 이것도 다 탁해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술, 미는 그야말로 토국수에서 이 자수가 마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토는 이제 신자진,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축토는 육합이라 무조건 좋을 것 같아도 자수가 자축합 토에서 토로 화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있고, 맑은 물이 그야말로 축토라고 하는 이게 축축한 갯벌 같은 것에 되면서 말라가는 형국이죠. 해자축으로 수기가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야. 생지가 없는 왕지가 이 묘지, 생왕묘, 해자축, 묘지와 만나면서 묘지에 점점 이 본인이 가진 질량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조합이라고. 나중에 질척질척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잘못 배울 때 해자축이기 때문에 막 축은 사실상 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순수한 자수가 좀 탁해져요. 원래 이제 공부하는 에너지야. 그런데 사회의 축토나 술토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제극인 돼서 어릴 때 공부를 잘 안 하는, 일찍 재성과 조합이 돼서 막 학교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조합이 축토나 술토나 다 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벌어가는 월급 형태로 쓰겠죠. 물론 이제 편제에는 조금 더 사업성 이런 것이 있고, 혹은 회사에서도 본사 소속이 아니라 적응 갖고 있는데 각 대리점 형태, 막 분점 형태 이런 데서 일하는 조합들이 구조가 많잖아요. 사회 실제 현실 세계에서. 그것도 사주에 다 나와 있어요. 여튼 이렇게 격각이고 또 막 그러면, 근데 이 축토면 딱 그런 조직에서 받는 월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성과 연결된 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돈, 뭐 교육업 분야, 뭐 예를 들면 출판사, 뭐 아이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데, 뭐 대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런 속성이 생기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런 합이 깨질 때, 그러면 직장을 잠깐 그만두고 내가 중년에 막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간다든 그런 일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운에서 그런 식으로 은성 에너지가 와버리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명리학 혹은 사주학 이런 걸 막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과학적인 인간, 현대적인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진보 쪽의 스피커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본인들의 에너지조차 이미 사주의 상당 부분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 사주에 조합된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 명령을 배울 수는 없다. 명령학의 위상이 그렇게 된 건 명령을 활용한 사람들의 문제지, 명령학과 무관한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나라도 제대로 된 명리학, 정직하게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명리학, 사회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명리학, 정직한 명리학으로 쓰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절대 버리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살인상승, 관인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쓰는 자격, 이것도 운에서 깨지고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그럽니다. 이런 지금 제극인 이런 문제일 때 이제 자수가 굉장히 탁해지고, 정인 제극인일 때 특히 운에서 조합되고 그러면 이제 욕심이 많이 생겨요. 못 막아. 특히 순수한 학문의 에너지로 써서 막 교수도 되고 뭐 이러지만, 막 갑진년 막 이렇게 되면 남의 돈, 갑진이라고 하는 남의 돈 편제 가진 애잖아. 그런 애가 어떻게 해요? 막 내 인성을 이렇게 자극하잖아. 신금 없는데 무조건 신자진에서 인성이 더 풍성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극인 시켜가지고 나도 내 정인 문서 사서 저런 남의 진토 끌고 와야지 막 이런 생각도 되고, 정인 제극인 하면 이제 투기성도 생기고 막 코인 투자하고 막 명리를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그 동안은 그런 욕망, 이 충동 에너지를 이겨내기 어려워요. 일사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재주를 가진,
이런 실행력을 가진 상관적 이런 능력을 임경변성 그다음에 사교력, 영업력 이런 거 가진 동료 혹은 친구에게 내가 기획 에너지를 주는 거야. 야, 네가 좀 기획해줘. 그럼 내가 잘 돼. 그럼 뭐 줄 건데? 아이 줄게. 사정부터 줄게. 네가 기여한 그 기획 지분 그것만큼 내가 무토 넘겨줄게. 지장간 무게압. 이런 식이면 나쁠 게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열심히 이 일을 같이 하는데 동료라면 회사라면 얘가 이제 어떤 일거리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니들 얘 일 도와줘. 마치 막 TFT 이렇게 막 생기는 것처럼. 그럴 때 나는 이런 기획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건 특히 교육과도 관련이 돼요. 식상을 내가 인성으로 이렇게 제어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교육업체 그 자체로. 그런데 식상이 을목으로 겉으로는 보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평등함을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제자, 식신제자는 제자인데 나는 평등하게 겁제, 나를 타고 올라가라. 마치 이런 거잖아. 그죠? 내 정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을목 입장에서 볼 거냐 사화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또 굉장히 재밌어. 공부에서 깨닫는 게 많을수록 다른 글자의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그러면 을사는 사유합 이 조직을 키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조직과 연결되어서 일하는 동료도 되는 것이고, 갑자는 그들에게 내 인성을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겠죠. 그죠? 신일 때 이제 사신합평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신자신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사화를 이렇게 방어하고 제어하는 능력은 기타 다른 이제 일주보다는 갑자가 훨씬 더 좋은 힘을 갖고 있겠죠. 네, 이제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얘가 사회에 돈을 많이 키울 거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런 게 여기 있을 때의 의미는 어떤가 이것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소하기 어려워요. 얘가 이 돈을 키워줄 것 같죠. 화생토 해주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제극인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건 진짜 갑자일주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줘야 돼요. 쟤는 분명히 내가 뛰고 있는 속해 있는 시장을 키울 거야. 내가 사회로부터 끌어들이려고 하는 돈을 얘가 더 키워줄 거야. 이럴 때 그러면 내가 그래 이런 거 기획해주면 나한테도 돈이 들어올 거야.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가 날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일 다 해줬더니 연락 끊어. 그런 놈들이 있죠. 어쨌든 갑자는 이 자수의 순수함을 항상 생각해야 돼. 특히 진미술축 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정인 제극인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줘야 된다. 을사가 잘못하면 이제 내 욕심을 키우는 그런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눈 확 뒤집히지 않도록 조심해줘야죠. 갑진백호 이 돈을 추구하고 신자진 수기를 담아서 뭐 인성과 관련된 그런 쪽에 재성을 내가 벌고 그 재성 위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뚝 서겠다 뭐 이런 욕망을 가졌죠. 근데 그 속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러니까 진토라는 유리한 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을목이라는 애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줘야죠. 물론 내가 그 양인 덕에 그런 투쟁성을 갖는 존재, 돈을 벌려고 하는 존재, 그러면서 여기서 개수와 무토가 이제 무게합하기 때문에 내가 개수라고 하는 이 정인 공부를 통해서 무토를 벌 수 있겠구나. 이런 데까지 더 나아가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정인 제극인의 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려면 무게합화해서 식상이라를 만드니까 내가 이 정인을 터득하여 이 식상이라고 하는 특히 식신 전문성을 통해서 무토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면 그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 겁제, 이 양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진토에 대한 지배성, 편재, 그러니까 또
그에 대한 욕망, 지키려고 하는 욕망, 가지려고 하는 욕망, 소유욕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한 그런 간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영역을 욕심내지 마, 이런 거죠. 을사 이렇게 보면 진사 그러니까 얘가 능력 발휘해서 내 돈을 더 키우겠네. 와, 그러면 을사년에 이제 좋은 사람을 가려받고 그러면 그 능력을 내가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돈 좀 벌겠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제극이 있나니까 이게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특히 해수 그러면 편인 제극이니까 사회에서 배운 해수를 내가 실용적으로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제극인의 판단력, 계산 능력, 선견지명 능력, 통찰력 등등. 남들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마치 회기 한 사람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할지 다 알고 통찰하는 사람처럼 어떤 남들은 안 돼 해도 돼 인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자수를 할지라도 겉으로는 제극인 되지만 이게 자월의 신자진의 왕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극인이 아니고 굉장히 탁월한, 이것도 진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여기도 이 제극인의 두뇌를 갖고 굉장히 탁월한, 공부 잘하겠죠 어릴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노리는 구조가 되죠. 특히 인묘시인 방합을 하기 때문에 내 재성이 수많은 사람들, 특히 방합이니까 가족합, 친구합 이런 거잖아. 그래서 친구들 먹여 살리라고 내 돈 다 나가는, 아까 이제 맹상군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방합적 조합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죠. 야, 너 먹고 살 거 없지 와서 일해 임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망하기 십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여기에 관이 있다면 이제 적정한 이 통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반려동물 사주 보는 모패에서 이제 제 반려견인 지교가 갑진에 여기 신금이었지 않습니까? 임신. 그래서 이들에게 장난감, 관식 다 주고, 그 다음에 내 관은 뒤로 가 있는, 막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냥 다 준다, 이런 거죠. 사람이라면 이게 있을 때 한도 끝도 없이 내 걸 탐하면 그때 딱 통제해. 너 절로 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마침내 참았던 그런 이 발톱을 딱 들이내고 이제 사람들 쳐내는 에너지로 쓸 수 있겠죠. 여튼 근데 그런 존재일지라도 일사 이렇게 되면 실제 사업거리를 갖고 온 의 덕에 얘들이 이 일을 하게 하면서 내 돈이 커지는, 이렇게 남들이 많이 붙어서 화기의 질량을 키웠는데 그것이 다시 나의 재성의 질량을 키우고, 이럴 때 한 해라도 돈을 왕창 벌 수 있어요. 항상 삽질을 한 번 하더라도 남이 같이 해줄 때 흙이 많이 쌓이는 거야. 그걸 명심해야죠. 이런 운은, 그러니까 내가 식상의 이 조합, 식상의 능력을 사회에서 많이 키웠는데 얘가 그 일을 같이 해주면서 질량을 키워서 진토에 도움이 되게 하는, 물론 사화가 유리해요. 오화는 격각이라서 화생토가 쉽지 않은데 얘는 다행히 사화 쓰는 애가 와서, 그것도 겁재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합, 내가 재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신 이러면 이 돈을 이제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쓸 때 유리하고, 나중에 중년에 깨지면서 식상생재로 갈 때 이제 그럴 때 이 편재의 사업성을 내가 쓰게 되는데, 이제 이 설명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마다 알 수 있겠죠. 아유 재미없어, 한 10분 듣다가 마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거야. 그런 분들은 찾아서 듣는 거 다 갑진일주야 요 대목은 귀 속에 쏙 들어오겠죠. 나는 연애운이 궁금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해줘. 다 해줄 수 없어요. 어떤 데는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막 다른 관점에서 막 모호하게 하거나 혹은 이제 유료 회원들에게만 얘기하거나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많이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사유화합해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신형 지금까지는 신자진 재생살 조직에서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얘가 사신 이렇게 해서 조직에서 일하는, 얘도 이제 합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럼 인성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 이제 새로운 능력을 가진 애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얘 덕에 내 성과가 커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얘가 상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정관이잖아. 그런 능력을 끝내주게 그야말로 구워 삼는 능력이 탁월하겠죠. 회사의 상사, 높은 사람들, 특히 인성이 아니라 관성 상사 이러면 상사의 상사니까 높은 사람들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한 갖고 논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쳐. 갑진 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능력 예뻐 또 상관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사회에 이런 애들을 남자들을 잘 좀 끌어들이고 싶은데 내가 또 재생살이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물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남자 이렇게 잘 끌어들여서 남자의 식신 내 입장에서는 마음 남자의 사랑을 이렇게 인면시켜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얘가 나타난 경쟁자가 굉장히 예쁜 유급 남자는 사유합으로 쫙 끌고 가버려. 그죠? 신금 남자는 아주 뭐 현란한 상관 능력으로 신금을 쫙 끌고 가죠. 때로는 그러면서 임수로 당신은 안 돼. 나 이쪽으로 갈래. 이렇게 나한테 이제 다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애정운에 있어서는 그런 티격태격 치열한 쟁탈전 이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재성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 시장을 키우는 존재 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좋죠. 그런데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리면 항상 진토와 이런 형충파의 조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같은 진일 때는 얘가 시장을 키우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된 나의 수입이 커질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얘가 키우는 존재 재성을 키우는데 시장도 키우지만 내가 가진 사적 시장도 얘가 화생토로 키워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나쁠 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능력 있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잘 대우해 줄 거냐, 그에게 대가를 내가 잘 지불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성월에 태어난 갑진일주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나는 을사라를 내년에 이제 뭐 좋은 사람도 만나서 무조건 커지겠구나. 그것이 다른 글자에 특별한 방해를 받지 않을 때 혹은 대세운 글자 그러니까 세운을 얘기하니까 대운 글자에 방해를 받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별 문제 없는 거죠. 마구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을목일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